어제 여러분들 그 문제 풀어보셨죠? 어제가 그젠가요? 네, 그제. 문제를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박아놓은 것 같은데 여기 없나? 제가 지금 PC를 바꿔봤거든요. PC를 바꿔가지고 약간의 세팅이 좀 필요합니다. 세팅 필요하고 그리고 네, 뭔가가 음, 일정을 조금 아마 바뀔 거예요. 일정이 좀 바뀔 건데, 제가 스케줄이 많이 겹쳐서 지금, 아마 다른 교수님이랑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자가 그렇고, 음, 여러분들은 목금에 뭐, 다른 거 잡아놨죠? 맞아요? 뭐, 다른 일 있어요? 목금에? 그죠? 그래서 기존에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교수님이랑 스케줄 봐서. 아니면 다른 교수님이 오시든, 파이썬 그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케줄이 제가 지금 꼬여서 그죠? 이 7월 한 중순 되면은 어차피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어지기는 해요. 이제 고정적으로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때 되면 여러분들 끝나죠. 끝나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아마 뭐 여러분 필요하면 들으시면 되는데 7월 3일 월요일 날 저녁하고 그다음에 7월 10일 월요일 날 저녁 뭐 강제로 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돈도 받는 것도 아니니까 뭐 시간 있고 필요하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챗GPT로 이미지 생성하는 이쪽 라인에 해당하는 강의입니다. 이건 뭐 제가 국가로부터 돈 받고 뭐 이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제 홍보차 하는 거라서 필요하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 날 저녁인데 그 뭐죠?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 줌 링크 요청하시면 제가 줌 링크 드리면은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력이 좀 좋아졌죠? 그죠? 근래에 다 한 겁니다. 올해 이력이에요.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올해 어, 네. 요거 빼고 다 올해 이력입니다. 여기에 다음에는 이것도 빼고 신한대는 작년에 했다. 이거 못하났네. 그죠? 자, 그래서요. 네. 솔직히 이제 계속적으로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건강이. 스케줄이 계속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거의 주말도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입술이 터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몇 페이지죠? PDF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134. 자, 이렇게 놓고요. 놓고 이거 PC가 느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PC가 느려. PC 좋은 PC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놓고요. 자, 코랩 열어둘게요. 코랩. 자, 이제 들어오실 분 다 들어오셨죠? 음,
6월 25일 쉽게 배우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까지 하고 신규로 오늘 만들게요. 여기 분석 도전이 6장 전이라서 그죠? 6장 전이라서 그렇게 할게요. 쭉 내려가셔서 자,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고 노트도 이렇게 자, PDF도 올려놨습니다. 자, 예, 들어가겠습니다. 자, 텍스트 하나 눌러서요. 지금 PDF 13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PDF 134 쉼표 찍고요. 분석 도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B 두 번, 이렇게 T 두 번, B 한 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이제 적으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좀 적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면서 그죠? 어디를 해야 되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거 .csv라고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죠? 미드웨스트 csv.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 미국 동북 중북 중부 437개 지역의 인구 통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가 이거네요. 미국 동북 중부 437개의 지역의 인구 통계 정보 요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껐다 켰습니다. 맞아요? 네, 아마 이틀 전에 하고 지금 껐다 켰는데 이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것과 이 좌측에 그죠? 구글 드라이브가 연결되면서 가져올 수 있어야 돼. 원본 데이터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위쪽에다가 이 사전 준비에 해당하는 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 준비 중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드라이브 마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 요거 눌렀어요. 요거 눌렀고요. 그랬더니 구글이 마운트가 된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이 코딩, 그죠? 지금 마운트 됐어요. 근데 항상 이 구글 드라이브 버튼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전 시간에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주 하셔야 돼요. 자, 이 구글 드라이브 연결하는 거가 여기 지금 보이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지? 자, 크롬, 구글, 콜앱, 임포트, 드라이브 이런 것들의 그죠? 세팅을 다시 해주시면 좋습니다. 혹은 이걸 돌리고 오시면 좋겠죠. 그런데 항상 이런 것들이 뭐다? 껐다 키면 다시 돌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이 바로 근처에다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처에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재 마운트가 됐지만 요거 눌러서 마운트가 됐지만 어떻게 하자? 좀 더 마운트를 더 하자. 뭐다? 우리의 구글 드라이브의 디폴트 폴더, 그렇죠? 디폴트 폴더 세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코드를 눌러서 자, 느낌표 pwd 이렇게 하시고 페어런츠 워킹 디렉토리가 현재 컨텐츠예요. 컨텐츠인데 여기서 cd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이 예제 파일에 해당하는 영역에 가야 돼요. 그래서 땡땡을 하시면 컨텐츠 영역이 있고 이 컨텐츠의 드라이브 그 밑에 마이 드라이브 그 밑에 광운대로 아마 만들어 놨던 거가 있을 거예요. 컨트롤 F로 광운대 이렇게 하셔서 코드부터 지금 확인이 되고요. 좌측 항목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엔터를 여러 번 했더니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우리의 디폴트 경로죠. 그래서 이때에도 이렇게 썼네요. 썼는데 이번에도 그냥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광운대 옆에 땡땡땡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선택하시고 여기에 경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change 디렉토리가 되더라. Shift Enter. 그죠? 그래서 change 디렉토리 확인을 하셨고요. 이렇게 되시면 여기 밑에 미드웨스트가 있는지 봐야 되죠. 미드웨스트가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죠. 그래서
바닥을 클릭을 하면 CSV 파일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렇게 켜집니다. 그래서 얘가 현재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몇 개다? 437개다 라는 거가 여기에 44 이렇게 가셨더니 미드웨스트가 437개 지역에이니까 그죠? 지역이라고 하는 게 컨트리 스테이트인가요? 스테이트? 혹은 뭐 에어리어인가요? 뭐 이거 잘 모르겠지만 스테이트 쪽인가 혹은 컨트리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아마도 이거 같은데 스테이트. 자, 그래서 이게 인구 정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구 정보에 해당하는 게 팝 토탈, 토탈이니까 전체 인구. 그 다음에 팝 덴시티, 덴시티는 밀도라는 뜻이에요. 밀도라는 뜻은 뭐다? 단위 공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교실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느냐. 지금은 몇 분이죠? 여기 4분 앉아 계시고 3분, 7, 8, 9, 10, 11, 12분이 들어가 계세요. 현재.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한 15평이다. 15평에 12분이 들어가 계시니까 약 한 1.23평 정도씩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게 밀도라는 뜻이고요. 팝 화이트. 화이트는 이게 미국이니까 백인을 뜻하는 거고요. 팝 블랙 이건 뭐다? 흑인. 그지? 팝 아메리칸 인디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원주민을 뜻해요. 원주민이고 뒤에 이제 가셨을 때 뭐가 나온다? 여기 팝 아더, 팝 아시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시아는 아시아 인구, 팝 아더 그 나머지. 그 다음에 퍼 화이트 퍼센트에 해당하는 거, 퍼 블랙, 그 다음에 퍼 아시아 인디안, 아메리칸 인디안, 아메리칸 인디안, 그 다음에 아시안, 그 다음에 코더 이거 뭐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애덜트는 알겠는데 이게 퍼센트 아더인 것 같아요. PERC 아더 이렇게 된 것 같고요. PERSH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CHSD 이렇게요. 그러면 차일드 어쩌고저쩌고 것 같고 그 다음에 컬리지 이거는 대학 그죠? 단과대학을 뜻하고 프로페서 이거는 뭐 그 교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단어 뜻을 가지고 얘네들을 유추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미드웨스트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미드웨스트 데이터셋.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미드웨스트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거가 데모그래피가 인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얘네들에 해당하는 설명을 누군가는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죠? 뭐 이런 한국어에 해당하는 블로그들을 일단 가보고 이 블로그에 해당하는 거에서 이렇게 그죠? 이건 알로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네요. 알로 설명을 해놓고 있고 이거를 네, 아시안 뭐 이런 것들로 써놓은 친구가 없네. 이제 여기 가서 그냥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이트가 미드웨스트죠. 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요. 미드웨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설명하는 API 사이트예요. API 사이트고 각각에 해당하는 설명도 보이시나요, 이제? 그죠? 각각의 이게 열들이고 이 열들에 해당하는 설명들이 보이죠. 이거 해석이 안 돼? 마우스 오른쪽 한국어로 번역. 그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한국어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퍼크 화이트, 퍼센트 화이트, 퍼크 블랙, 퍼센트 블랙 뭐 이런 것들 쭉 보이고 아하 이 뒤쪽에 해당하는 애요. 뒤쪽에 해당하는 애가요. 여기 지금 보이죠? 이런 게 뭔지를 좀 봤어요. 이런 게 뭔지를 봤더니만 자, 팝 애덜트는 성인에 해당하는 넘버 그죠? 팝 CHSD라고 되어 있는 게 하이스쿨 그지? 자, 여기 이제 스쿨 요 뜻이 뭔가? 봤더니 마우스 오른쪽 비율이라는 뜻이. 고등학교 비율 가진 거 이거네요. 그래서 농어촌 전용 뭐 대학별 그다음에 프로프 전문 학위 가진 사람 빈곤층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부터 하셔야 된다? 데이터 분석하실 때 항상 이 열에 해당하는 걸 먼저 딥하게 그죠?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다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의 이런 거가 이제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잘 저장을 하셔야 돼요. 어디? 노션이나 이런 데에다가 저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27일, 그죠? 그래서 230627로 하고 지금 우리는 그 교재 명제체가 도입 쉽게 배우는, 그죠? 이런 식으로 써놓아야 돼. 되게 빨라요. 도입 쉽게 배우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 거기에 PDF 번호도 좀 써주시면 좋아요. PDF가 지금 몇 페이지냐? 이런 것들. PDF가 아까 봤을 때 뭐였죠? 134페이지야. 이런 식으로 써놔야 돼. 이게 지금은 별 느낌이 없는데 나중에 이거 다시 찾으려면 피곤합니다. 그죠? 그래서 페이지 134페이지 분석 도전이었죠? 거기에 뭐다? 이렇게 갖다 넣어놓으면 됩니다. 노션을 자주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 처음에는 귀찮아요. 무슨 얘기예요? 노션 기능에 해당하고 익히가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도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이거든. 근데 모든 건 하다 보면 늘어요. 그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 것도요. 옆에 강사님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뭐 팁을 주거나 같이 해주게 되면은 시작하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한 단계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는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왜요? 워낙에 복잡해요. 그죠? 처음부터 잘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렇고 자, 그러면 벌써부터 여기에 또 이 미드웨스트에 해당하는 거를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를 넣어 놓으시면 좋겠죠. 그렇죠? 넣어 놓으시면 좋고 솔직히 말해서는 이게 표로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표로 됐으면 더 좋은데 뭐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조금 아쉽긴 한데 표로 이제 누군가는 표로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찾으면 캡처해서 여기다 넣어 놓으시면 편해요. 그렇죠? 캡처해서 넣어 놓으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마당 자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미드웨스트 이렇게 써놓을게요. midwest.csv를 이용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용을 해볼 건데 자 사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부터 지금 해결하는 거야. 네, 이용할 거예요 이건데 이 데이터는 뭐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midwest.csv라고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고 이 그 csv 파일을 가져올 때는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pd.readcsv라고 하는 이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죠? 되셨죠? 근데 이거 그냥 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껐다 켰으니까 PD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올려서 뭐 하자? import pandas as PD부터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껐다 키면은 이런 게 피곤합니다. 그죠? 뭐가요? 이 콜앱이. 그죠? 근데 뭐 다른 것도 똑같아요. 뭐 주피터 노트북 로컬에서 하는 것도 다 이렇게 껐다 키면은 기존에 했던 거를 다시 호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난 그런 거 좀 피곤하다. 중간에 이렇게 개입해서 하는 거 피곤하면은 뭐 하시면 돼? 런타임에 모두 실행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해보는 게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겠지. 그죠? 그래서 import pandas pd를 했고 pd.readcsv 갖다가 파일을 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져온 거 그냥 쓰면 힘들죠. 그래서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midwes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자,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으니까는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찍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Q1입니다. Q1. 이렇게 해서 자 문제 첫 번째 건데 미드웨스트 midwest.csv 파일을 불러왔고요. 데이터 특징을 파악하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위에서 했으니까 데이터 특징을 파악해 볼게요. 데이터 특징에 해당하는 거는 앞에서 배웠던 함수 뭐가 있죠? 헤드라는 함수가 있고
tail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sweep. 이거는 메서드죠. info. 그다음에 description, describe, 그죠? 이렇게 해당하는 거가 있죠. 그래서 각각을 이런 그 데이터 특징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수 명점 이렇게 하는 거죠. 변수명 미드웨스트 거기 점 헤드라고 하는 거, 그지? 자, 이렇게 한번 찍어내시면 얘는 뭐예요? 앞에서부터 5개의 데이터. 이거고, 그죠? 앞에서 5개의 데이터 추출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얘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 테일도 같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는요. 프린트를 쓰셔야 돼요. 아니면 맨 끝에 있는 것만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프린트를 써야, 그죠? 이렇게 프린트를 써야 둘 다 보입니다. 자, 테일도 보고, 그죠? 테일에 해당하는 거 요만큼, 그지? 어떻게 된 거냐? 네, 요만큼이 한 세트야. 왜요? 여기 지금 보이죠? 그죠? 이게 뭐예요? 원래 한 줄로 옆으로 쭉 가야 돼. 쭉 가야 되는데, 이게 원래 한 줄인데 2줄로 표현했어. 3줄로 표현했어. 4줄로 표현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야, 한 개. 한 개인데, 뭐다? 예,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해당하는 요것도 테일 한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개, 2개, 3개, 4개 아니야. 한 개야, 한 개. 예, 그래서 아하, 둘 다 표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프린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자? shape 한번 해볼 거예요. 자, widthwest라고 하는 게 변수명이었고 거기에 shape이라고 얘는 가로 열고 닫고 없습니다. 이렇게 돌렸더니 437개의 데이터 28개의 열이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미드웨스트에 뭘 하자? 인포. 미드웨스트 인포 이렇게 이제 달아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는 437개고요. 0부터 436개, 그죠? 행이 있고, 걔네들의 데이터는 현재 난널 전체가 다 흰색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네요. 자, 그렇고 열에 해당하는 건 0부터 27이니까 28개. 그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데이터형은 플롯은 15개 있고 인티저 10개, 오브젝트 문자라고 했습니다. 판다스의 오브젝트 문자입니다. 문자 3개에 해당하는 열이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미드웨스트에 뭐 하자? describe. 자, 컨트롤 스페이스바 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시면은 쓸 수 있는 명령어가 쭉 나오죠. 탭, 그죠? 하셔서 가로 열고 닫고 쉽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자, 디스플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수치 데이터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 열들이 쭉 나오네요. 열들이 쭉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수치 데이터인 것 같아요.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그 컨트리 스테이트 이런 것과 여기 없어요. 그죠? 두세 번째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describe 이거는 이렇게 수치 데이터 열만 이제 보이는데 여기다가 include all 이런 것들을 하셨다. 그지? 이러면 다 나온다. 그죠? 여기 다 나온다는 거 앞에서 배워보셨을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이게 1번 문제의 끝입니다. 끝. 그죠? 1번 문제 끝. 이렇게 했고요. 이제부터 이런 것들은 뭐 쉽잖아. 쉽고 2번부터 이제 조금 찐으로 분석에 해당하는 느낌이 들어가 있네요. q2 이렇게 했고요. 자, 일단은 탑 토탈에 해당하는 것과 여기도 적어놨어. 전체 인구라고 인구인데 그거를 뭐 하자? 토탈로 바꿔줘 이렇게 했어요. 토탈로 그죠? 자, 요 팝 토탈에 해당하는 변수를 그죠? 네, 토탈로 이름 변경이죠 결국에 그죠? 자, 이렇게 이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re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게 뭐다? 아, 이름 변경이니까 리네임 함도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를, 그죠?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름 변경은 리네임, 그지? 자, 그래서 아하, 예, 리네임 하기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를 먼저 쓰고 거기 리네임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아, 이런 형태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리네임 자체에 예, 문법을 하셔야 돼. 문법에 해당하는 거를 따다 클릭해서 올렸더니 여기 문법에 해당하는 힌트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 내 실력은 미천하여 이거를 읽어도 모르겠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 예, 뭐 소스 보기 뭐 이런 것들 보이는데 밑에 가봐요. 밑에 쭉 가보면은 예제가 있어. 예제가 이렇게 자 인덱스 매퍼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안 되면 이거 보시면 되죠. 이거 보이죠? 이 문법이야. 그지? 자, old, new 이거야. 그러면 A라고 하는 대문자가 소문자로 B라고 하는 대문자를 소문자 C로 이게 문법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old가 토탈이에요. 그지? 이게 뭐요? 토탈로 이거잖아요. 이건데 아까 힌트를 봤더니 어떤 식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이거는 문자열입니다. 맞아요?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봐요. 그죠? 자, 팝업 나와라. 이렇게 나와서 다시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아하, 이거 컬럼도 써야 되네.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땡땡으로 써야 되네, 여기. 그지? 이거 땡땡 쓰고 컬럼즈 복사해서 넣고 이렇게. 그지? 그러면 다시. 이게 개발자가 하는 거야. 언제 또 뭐 이렇게 구글 키고 하고 있어. 그지? 이렇게 복사해. 복사하셔서 여기다 놓고, 그지? 여기도 브레이스 가로 닫고. 됐네. 됐네. 그러면은 이렇게 끝내면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시 집어넣어야 돼. 적용, 덮어쓰기 해야지. 그지? 이렇게 덮어쓰고, 잘 덮어썼는지를 확인. 이렇게 해요. 그지? 요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동작을 했더니, 자, 팝 토탈 대신에 토탈이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 있네, 토탈. 찾았어요? 잘 바뀌었네. 그죠?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봤기 때문에, 안 풀어보신 분 느낌이 별로 안 올 거고, 풀어봤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 설명 들으면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했다 했으면 뒤에도 똑같이 하시면 되지. 그지? 그러면 요거 자체를 또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 넣고, 이번에는 뭐? 팝 아시안 대신에 아시안이야.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팝 아시안. 이거 이렇게 생겼어. 아시안. 맞네. 왜 이렇게 어색하지? I 이렇게 하고 아시안. ASIN은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벌써 우리는 코드 하나 짜놨지. 위에 가서 가져와서 붙여놓고 뭘로 바꿔? 얘 대신에 얘로 할 거야. 그치? 이렇게 가져다가 붙였어요. 자, 그러면 아시안으로 보이면 됩니다. 아시안. 그지? 이게 보이죠? 네, 여기 원래 팝팝팝팝 이렇게 팝팝팝 이거죠? 나오는데 뭐요? 네, 뒤에 바뀐 걸 보실 수 있다. 되셨어요? 네. 그럼 2번 끝. 그죠?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 3번부터 조금 어렵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처음 하면 항상 어려워. 자, 이렇게 해서 3번으로 갔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바꾼 토탈과 아시안 변수로 전체 인구 대비 아시아 인구 백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토탈에 해당하는 것 자체가 전체 인구였어요. 자, 그 다음에 아시안에 해당하는 거가 뭐다? 아시아 인구죠. 아시안 인구. 아시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죠. 그죠? 아시안 인구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중에 아시안 인구를 나누면 당연히 그 비율이 나오실 거고 곱하기 100을 하면 백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토탈에 해당하는 거와 아시안에 해당하는 거 걔네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있고요. 걔네들의 하나씩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대괄호 해서 이 홀다운표 혹은 쌍따옴표를 쓰는 거겠죠. 이게
전체 인구고요. 그러면 아시안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나누기 해서 미드웨스트에 대괄호 해서 홀다운표 대괄호 닫고 여기까지가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고요. 거기를 백분율 하라고 돼 있으면 백분율은 뭐예요? 곱하기 100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곱하기 100이니까 여기 뒤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데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앞에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나눈 다음에 곱해진다. 그런데 이걸마저도 좀 더 명확하게 쓰자고 하면은 가로를 쓰면 되겠죠. 가로가 최우선순위죠.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자? 미드웨스트에 집어넣을 건데 파생변수 배우셨죠? 미드웨스트 집어넣을 건데 파생변수 레이티오라고 하는 거가 비율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파생변수를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파생변수 열의 이름은 레이티오라고 하겠다. 레이티오는 비율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파생변수 하나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분포를 살펴보세요. 돼 있지? 그래서 그 다음 영역이야. 파생변수까지 한 세트고요. 파생변수까지 한 세트고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해요? 밸류 카운트즈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비율에 해당하는 걸로 써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 히스토그램. 자, 히스토그램 히스토리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건 기록된 거를 가져다가 그램 이게 뭐다? 파트 이런 것들로 가볍게 보여주는 거죠. 가볍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변수점 미드웨스트 변수는 미드웨스트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점 플롯 파트 그려주고 그 다음에 뭐다? 이 플롯에 해당하는 종류를 쓰셔야죠. 히스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변수명 대체가 뭐예요? 여기 미드웨스트.레이티오 가지고 플롯.히스트 플롯.히스트를 그려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가 뭐죠? 왜 에러 났죠? 그러면 이렇게 에러 났으면 얘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드웨스트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할 거고 잠깐만. 자, 미드웨스트를 찍어냈더니 미드웨스트에 해당하는 결과가 자, 여기 레이티오가 드르륵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드르륵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토탈에 반대로 했습니다. 결과 보이죠? 결과 이상해요. 결과 이상해. 그래서 반대로 썼네요. 자, 여기 아시안에서 그죠? 토탈 이렇게 써야죠. 그래야 그래야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백분율이잖아. 그렇죠? 거기 이제 곱하기 100 이렇게 했어요. 결과가 이렇게 보이더라.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으면 이게 되겠죠, 이제는. 그죠? 되겠죠. 나오네요. 그지? 그래서 얘도 뽑고 싶고, 프린트 하시면 얘도 보고 싶고, 이 밑에 있는 차트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네요. 그죠? 여기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3번이었고요. 4번으로 갈게요. 자, 표사. 자, 이번에는 아시아 인구 백분율, 아시아 인구 백분율. 이거 지금 위에서 바로 구했어요. 이게 뭐예요? 현재 위에서 봤을 때, 그 미드웨스트의 레이티오, 이게 아시아 인구 백분율이에요, 현재. 자, 이거. 자, 그 다음에요. 거기에 전체 평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평균. 자, 전체 평균을 구할 때 평균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민이다. 우리 통계에서는 평균을 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드웨스트 레이티오 거기에 점 이런 식으로 쓰고 그지? 이까지 한번 확인했더니 여기까지 평균 구했다.
자, 그 다음에요. 평균을 초과하면 이거는 초과라고 하는 거. 평균 자체가 현재 얘잖아요. 얘고 얘에 해당하는 거에 초과면 이렇게 쓰는 거죠. 맞아? 그죠? 초과가 크다. 이게 초과잖아. 얘 평균에 해당하는 거가 크면 이렇게 되는데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쪽에 해당하는 거가 현재 뭐예요? 이렇게 좀 들어있네. 초과하면 라지인데 하면 이거는 뭐예요? 이 부분이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if 써서 화면을 했죠. 화면 했고 평균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초과 이렇게 쓰고 그지? 예. 그 다음에 평균값 자체가 뭔지를 아셔야죠. 평균값 자체를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이만큼이 평균값이야. 그치? 자, 얘보다 한마디로 이건 기준이에요. 이게 이제 전체 데이터의 평균이죠. 전체 데이터 평균이 각각에 해당하는 애보다 크면 이것 뜻이야. 그래서 얘를 떼줘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미드웨스트 레이티오 각각 얘 하나 이거 지금 레이티오거든요. 얘죠. 이거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이거 복사 한번 하자. 네. 이거를 얘는 좀 이제 우리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이만큼만 봅시다. 자, 이거요. 자, 여기가 레이티오야. 요거 하나가 여기 들어오는 거야. 그죠? 여기 들어와서 얘가 얘보다 크냐? 그 다음에요. 요것도 가져와요. 요것도 가져와서 얘가 얘보다 크냐? 이렇게를 뭐까지 한다? 0부터 436까지 데이터 하나씩 가져와서 얘랑 비교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 자체를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체가 브로드캐스팅 뭐다? 방송 퍼뜨리다 이런 뜻이죠. 쭉 밑으로 가면서 얘랑 비교를 합니다. 얘랑 비교를 해서 자, 얘가 만약에 이쪽에 해당하는 이쪽에 해당하는 거가 이 전체 데이터 평균보다 크면, 그죠? 이게 크면, 그죠? 크면, 크다보다도 초과하면, 이제 뭐라고 해요? 라지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건데요. 자, if 부분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것과, 그죠? 이제 예를 들면, 엑셀에서 그냥 이렇게 쓰지. 라지, 그 다음에 스몰, 이건 거예요, 지금? 스몰이죠. 스몰인데, 우리는 엑셀처럼 이렇게 쓰는 거가 뭐가 필요하다? numPy가 필요하다. 그래서 import numpy as np가 필요하고요. np에 해당하는 거 밑에 뭐가 있어요? where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where가 조건구문이면서, 그죠? 이면서 이런 뒤에 조건들을 쭉 탑재해서 쓸 수가 있는 함수였죠. 그죠? 자, 이렇게 if에 해당하는 거, 그렇지? 뭐뭐 하면 if인데, 요거 자체가 if를 대신해 줘요. 그래서 if를 대신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if 구문 처음에는 이걸로 생각했는데, np.where로 대체가 되다. 그렇지? 그래서 np.where, 미드웨스트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요. 이거를 담는 공간이 필요해요. 파생 변수라고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파생 변수가 필요합니다. 파생 변수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뒤에를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정답에. 그래서 미드웨스트 원본에서 그룹에 해당하는 파생 변수 열을 하나를 만들어서 집어넣자.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새롭게 그룹이라고 하는 열이 생성이 되면서 라지 혹은 스몰 뭐에 따라 여기 있는 조건에 따라.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미드웨스트에 해당하는 거를 찍어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Shift Enter 돌리게 되면은 그룹에 해당하는 데에 라지 스몰이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룹에 라지 스몰, 그죠? 여기도 보이고 여기 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서 4번 문제까지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아마 이제 앞에 그 월요일 날 물어봤던 친구가 있는데 이거 대신에 이거 쓰면 안 돼요? 써도 되죠. 그렇죠? 이거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거 그냥 이거잖아. 이 결과가 이거니까 이거에 숫자 값 써도 되고 이거 자체를 써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얘도 똑같이 되는지 요거 위를 뭐 하자? 이 주석 처리해서 밑에도 확인을 하면은 똑같이 잘 나와요. 그죠? 이렇게 잘 나오죠? 네, 여기까지 4번 문제. 5번 문제로 갈게요.
Q5. 자, Q5에 라지 스몰, 라지 스몰에 해당하는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뭐다? 예,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밸류 카운트 갖다 할 수가 있어요. 밸류 카운트 요걸 갖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밸류 카운트즈. 빅데이터 분석 기사 5회 작업형 2번 문제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기억에 따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라지가 몇 개인지, 스몰이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것가 밸류 카운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볼게요.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변수, 거기에 그룹에 해당하는 거가 현재 라지 스몰을 가지고 있고 밸류 카운트즈에 해당하는 함수가 거기에 해당하는 뭘 가져온다? 개수를 가져온다. 그 개수에 해당하는 거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빈도표와 빈도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서 확인하래요. 그래서 빈도표, 빈도 막대 그래프 이렇게가 보이는데 자, 빈도표에 해당하는 거는 카운트, 밸류 카운트로 그냥 끝나요. 그죠? 요거 자체가 빈도표는 밸류 카운트로 끝나고요. 빈도 막대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필요하다? 막대 그래프 앞에서 뭐 하나를 그리는 거 배웠잖아요. 뭐다? 변수형, 그치? 점, 클록. 막대는 바. 이렇게죠. 그래서 얘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빈도표부터 마무리를 할 건데 빈도표에 해당하는 거에 변수명. 변수명이 뒤에 있는 거 참조했습니다. 지금. 카운트 그룹이라고 되어 있네요. 카운트 그룹. 자, 이렇게 변수에다가 넣는 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뭘로 하지? 그죠? 뭐, 넣는 건 알겠는데, 이거 뭘로 하지? 카운트, 그죠? 그 다음에 그룹, 이렇게 연계해서 카운트 그룹이라고 하네. 예, 변수로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318과 119가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하자? 막대 그래프에 해당하는 걸로, 그죠? 그려내자. 그래서 카운트 그룹에 해당하는 거를 플롯점 바 이렇게 하셔서 결과를 내시면 이렇게 그죠? 스몰과 라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것처럼 뭐다? 이게 돌아가 있네요. 우리 눈에 잘 좋지 않아. 그러면 로테이트를 통해서 제로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지? 여기까지 5번 예, 5번 문제 까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라는 이유가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못 따라옵니다. 안 풀어봤으면. 그지? 안 풀어봤으면 못 따라오고 이해도 잘 안 돼요. 이렇게 강의를 주르륵 나가버리면. 그지? 그래서 한번 풀어보라고 했고 그 풀어를 끙끙대면서 했으면 제 설명이 물 흐르듯이 여러분들 귀에 톡톡 꽂힐 거예요. 꽂힐 거예요. 그지? 예, 그래서 실제 데이터 가지고, 그지? 뭐, 이제 외국 데이터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는데,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시각화도 해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개념을 잡는 데이터의 분석, with Python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할 거예요. 이것도 할 거고, 이 교재가 이제 한국어로 또 많이 또 나와요. 한국어로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넷플릭스, 그지? 이런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게 나옵니다. 계속 감기가 걸려있죠, 이거.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판다스를 제일 잘해야 될 거예요, 아마도. 그치? 왜냐하면은 저번에 얘기했죠. 로봇에서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 그 센서 데이터의 조건 처리들을 잘 하셔야, 조건 처리를 잘 하셔야 어떨 때는 로봇이 이렇게 드는 거, 어떨 때는 뭐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그죠? 조건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죠. 예를 들면 그거죠. 지금 내가 컵을 잡았어. 잡았으면 어떻게 되죠? 움직여야지. 그지? 목적지로
가야죠. 예를 들면 커피, 로봇이 커피 만들어주죠, 요즘에. 몰라요? 나만 하나요? 그쵸? 그래서 로 커피 만들어주는데, 얘가 다 만들었으면 어떻게 한다? 그 안에 이제 밀폐돼 있잖아. 바깥으로 뽑아내줘야죠. 그지?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코딩이 필요한 거예요. 그지? 그래서 제가 금토일은 지방에 많이 가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면은, 거기에 두산에서 만든 거 저번에 한번 보여줬죠. 협정로고 두산에 만든 거 있죠. 그게 지금 적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 휴게소에. 예, 그래서 두산 돈 많이 벌 것 같습니다. 두산 투자했는데 예, 좋지 않던데 앞으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식 그죠? 예, 그렇고 예, 그 설명 괜찮았어요? 이야기 좋았죠? 이게 이제 여러 번 강의를 한 효과입니다. 그죠? 반복을 하면은 이 설명 자체가 그 코딩 짜면서 후루룩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자유자재로 데이터 가공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새 파일을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깔끔하게. 자, 파일에 새 노트 치고 자, 파일명을 바꿀게요. 파일명은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230627 언더바. 자, 도입. 쉽게 배우는 파이썬 이렇게 할 건데, 저는 주로 이 날짜 다음에, 날짜는 검색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뭐다? ch06 이렇게 해서요. 챕터를 먼저 써요. 왜? 이거 다 두이 쉽게 배우는으로 검색하면 나중에 두이 쉽게 배우는 하고 뒤가 다 잘려서 안 보여. 챕터가 안 보여.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챕터를 앞에다 많이 써요. 하고 챕터 내용도 좀 유추할 수 있도록 쓰려면은 여기다 이렇게 써요. 저는 자유 자재로 데이터 가공하기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아예 앞에 이렇게 하고 뒤 쉽게 배우는 이렇게 해서요. 앞에 내용이 잘 보이게 이렇게 하고요. 자, 우리는 자유자재로 데이터를 가공한대요. 가공, 그지? 가공은 참치, 여러분 참치 잡죠? 참치 잡으면 통조림으로 가공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통조림 캠을 딱 따서 먹으면 신선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지? 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는 전처리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전처리. 여러분들이 참치 혹은 뭐 생선 그냥 그냥 먹으면요. 그냥 먹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음, 뼈를 발라내셔야 되죠. 그렇죠? 뼈를 발라내셔야 되는데 참치 공장에 가면은 그걸 또 수작업을 한대요. 어, 참치를 잡자마자 원양어선에서 얼린대요. 얼리고 그 얼린 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 찐대요, 바로. 찌고 찐 다음에 어떻게 하죠? 으깨요. 으깨가지고 뼈를 장가시들이 있대요. 다 손으로 발라낸대요. 예, 귀찮으면은 뼈가 있더라고. 나는 이거 참치 먹다 참치를 좀 좋아해요. 그 참치 통조림을 어릴 때부터 많이 먹어가지고 그 맛 자체가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물론 이제 회를 더 좋아하죠. 요즘에는 참치 회가 더 좋은데 무튼 결국엔 뭐다? 그렇게 가공을 하셔야 누가요? 우리 지금 이거 왜 해요? 왜 해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머신님 좋으라고 하시는 거야. 머신님은 이 뼈 하나 있으면은 태태태 안 먹어 이렇게 한다고. 그게 뭐예요? 빈셀이야. 빈셀이나 특수문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 안 해준다고. 그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전처리 작업들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가공하기는 전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거는 뭐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원자료에서 추출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캡처 도구를 하든 저처럼 알캡처 가지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떻게 넣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 텍스트 하셔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들어간다고 했죠. 그지? 들어가고 Shift Enter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거 알려드렸죠? 그죠? 네, 이렇게 하시고 이거 올리세요. 이렇게 올려놓고. 자, 그리고 텍스트 하나를 더 올려서요. 이 위에다 놓을게요. 위에다 놓을 거고 얘네들을 한번 써보세요. 자,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 구글 콜앱 갖다가 책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를 자유, 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지? 이 장에서는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여러 데이터를 합치는 등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좀 먼저 썼는데요. 여기 있는 거랑 동일하게 쓰면은 정리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요? 이 책 사면 되지. 그지? 사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조금 정리를 해야지, 또 내가 정리한 것도 팔리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뭐 1 이런 식으로 쓰고, 그러면 여기 1 들어가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여기 끊어지는 부분이 있잖아. 2 이렇게 쓸 건데, 엔터를 쳐야 돼. 엔터 치면, 이렇게 1, 2라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죠? 나눠지고, 자,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범위로 잡고 두껍게. 그러면 여기가 두껍게 처리가 돼요. 그치? 두껍게 처리가 되고요. 자, 이 장에서는 데이터 추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다? 예, 여러 데이터 합치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해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쉽도 엔터. 하게 됐더니 여기가 지금 테마 자체가요. 테마 자체가 검정색이거든요. 테마가. 다크라서 지금 안 보이는데, 이렇게 화이트로 하면 이게 잘 보여. 그죠? 잘 보이는데 이거마저도 여러분들은 뭐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하얀색에 노란색은 또 잘 안 보이거든. 하얀색은 빨간색으로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검은색일 때 노란색이 잘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 자체가 HTML에 해당하는 거랑 또 연동이 또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 자체를 또 블럭을 잡고 이 언더바를 하려면 이 U라고 하는 거, 이게 언더바거든. 이 U를 소문자로 이렇게 쓰고 뒤에도 닫는 태그가 있어야 돼. U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여기만 밑줄이 들어가요. 이런 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색깔을 좀 넣을 수가 있는데 색깔 넣는 건 좀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찾아볼게요. HTML, 그죠? 글자색 넣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폰트 컬러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된대요. 폰트 컬러는 레드 이런 식으로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폰트 컬러는 레드 이렇게 하셔서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추출에 폰트 컬러 레드 들어갔네. 그 다음에 추출에 폰트 닫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추출만 빨간색. 그지? 또 밑줄도 같이 넣으려면 여기다가 U 이렇게 써서 여기다가 U 닫기. 그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밑줄 빨간색이 들어가요. 요거 네, 어렵죠? 드릴게요. 자, 이렇게 드렸고 검색했던 거 이것도 드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노션도 이때 하는 거야. 또 우리가 이게 몇 장이죠? 135인데 135에 오늘 조금 찐으로 했다. 뭐를? 마크다운 기능이죠. 마크다운에 밑줄과 그다음에 색상, 그죠? 색상 적용하기 문법 이렇게 했고요. 참조했던 사이트, 이 사이트고 그다음에 실제 코드는 이렇게 그죠? 자, 코드라고 해서 자, 마크다운이 있어요. 이게 마크다운 해서 여러분들 줬던 코드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치? 여러분들 줬던 코드 요거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얘가 뭐 모르겠다.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튼 이렇게가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이거 복사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혹은 이거 참조할 수 있겠죠. 폰트 컬러 레드 이런 식으로. 그치? 마크업이 됐나? 마크
마크업을 해도 다 살아났네. 이걸로 합시다. 마크업. 그지? 마크업은 HTML에 해당하는 그런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여기 색깔 살아났죠. 여기. 그지? 이렇게 살아나서 얘가 마크업에 해당하는 이 문법들입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는 이거 보고, 그죠? 예, 좀 더 빠르게 저번에 했던 거를 기억해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하셨고, 받을게요. 받아야 돼. 아니면 헷갈려, 이제. 그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나머지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죠? 밑줄도 한번 해봤고, 밑줄 빨간색도 해봤으니까 나머지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크로 할 거야. 다크로 할 거고, 어댑티브 해볼까? 어댑티브는 뭐냐면요.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거예요. 설정에 이 어댑티브 있죠? 이 두 가지를 저녁에는 다크가 적용되고요. 낮에는 라이트가 적용이 돼요. 이게 어댑티브입니다. 근데 저는 다크가 원래는 안 좋아했거든. 안 좋아했는데 다크가 이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레드가 아니고 옐로우 이런 식으로 바꾸면 더 잘 보이죠. 그죠? 잘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뭐다? 개발을 잘합니다. 왜요? 개발은 복잡한 단계를 거쳐요. 근데 그 과정별로 정리가 안 되면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앱들 많이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야. 노션 같은 거. 노션 내가 안 가르쳐줘도 돼요. 여러분들끼리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왜 알려줘요? 거의 필수예요, 필수. 그죠? 그 갔을 때 넌 노션도 안 배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혹은 뭐 기터브도 안 배웠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안 배웠냐? 죄송합니다. 일주일 잡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갔어서. 안 됐으면 어떻게 다 할 수 있어, 사람이.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본이 됐구나, 이 친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원자료가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뭘 하겠다? 잘라낸다. 잘라내면은 이렇게 잘라냄과 동시에 한번 정리가 돼. 그지? 이런 것들 이제 필요 없는 거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가 잘려서 여기까지가 나오고 이렇게 했더니 아하 n클래스가 1과 2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지? 자, 1 이렇게 했고요. 1로 정리하자마자 여기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하죠? 민으로 평균값으로.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죠. 얘도요. 똑같이 민으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겠다. 그죠? 되셨죠? 네, 그래서 이 개념에 해당하는 거 알겠다. 이게 빅데이터에서 스몰 데이터로 가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만 줄에 해당하는 엑셀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거를 여러분 한 방에 눈으로 보면서 한다? 아니요. 아니, 못해. 사람이라서 못해.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사람은. 그죠? 내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 타겟이 돼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분석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려갈게요. 내려가셔가지고 이 텍스트 하나 올리시고 얘를 또 정리를 먼저 하고 갑니다. 자, 어떻게 정리하셔야 돼요? 현재 샵 하나를 할게요. 샵 하나를 하셔서요. 여기다가 쓸 거예요. 06-1. 자, 데이터 전처리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 가공한 이런 식으로 하셔서 두껍게 처리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쭉 이렇게 하시고 얘네들 자체를 셀 복사하셔서 자, 뒤에다 갖다 붙여요. 이런 식으로 두루룩 갖다 붙였어요. 셀 복사했습니다. 요거 했고요. 얘 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두루룩 갖다 붙였어요. 갖다 붙여놨고요. 자, 여기 가서 바꾸면 되겠지. 2번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맞는, 그죠?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기. 집된다. 그지? 바닥 3번 바꾸고. 필요 변수만 추출하기. 그 다음에 따닥 4. 순서대로 정렬하기. 따닥 5. 파생 변수 추가하기.
따닥 6. 자, 집단별로 요약하기. 따닥 7. 데이터 합치기. 자, 이런 식으로, 그지? 예,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챕터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셨고요. 이제 6-1절부터는 뭐 하시면 된다? 요거 선택하고 코드 하나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혹은 뭐 텍스트를 놓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10시 10분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뭐 10시라고 쉬고 75분간 지금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머리를 식히고요. 6-1절부터 실제 전철이라고 보이죠.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가셔서도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돼. 그지? 그래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11시 30분까지 쉬었다 가죠.